1. 평생 바쳐 키운 자식의 배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나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으셨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때문에 노후 파산을 맞이하는 부모가 매년 수만 명에 달합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른 채 노후를 맞이한다면 여러분의 10년 뒤는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할지 모릅니다. 60세 이후 부자와 거지가 결정되는 결정적 차이 지금 공개합니다. 2. 부동산의 함정집 한 채의 위험성.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산 8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집 넣어줄게라고 자식에게 약속하셨나요? 그건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만 하다가 정작 내 입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없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주택연금을 알아보거나 큰 집을 줄여서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이 집은 내 마지막 간병비다라고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3. 절대 비밀 내 통장 잔고를 숨겨라. 자식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내 재산의 액수입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 자식들은 은연중에 기대를 하게 되고 사업 자금이나 손주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없다고 해도 무시당하기 십상이죠. 가장 현명한 노인은 나 먹고 살 만큼은 있다는 묘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4. 법적 장치 효도 계약서라는 방패. 만약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쓰십시오. 이른바 효도 계약서입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폭언을 할 경우 증여를 취소한다는 문구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법적 장치가 됩니다. 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로만 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법적인 선을 명확히 긋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5. 결론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시간.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젊을 때 아껴둔 내 돈과 건강입니다. 자식에게 가려던 손을 거두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자식들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노후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던 70대 박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어르신에게는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서울 인근의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집은 어르신의 노후 자금이기도 했고 마지막 자부심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아파트 팔아서 더 큰 집 사드리고 매달 생활비 300만원씩 꼬박꼬박 드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라는 믿음 하나로 집을 담보로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아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장밋빛 약속이었던 생활비는커녕 대출 이자조차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어르신의 휴대폰에는 매일같이 은행의 독촉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결국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70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어르신은 결국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좁고 습한 지하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천륜도 효심도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재산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노후 주도권도 함께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박 어르신의 사례, 정말 가슴 아프고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서운한 소리 듣지 않으면서도 내 노후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그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이 왜 우리 시니어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집에서 평생 살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을 당장 국가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수십 년간 정들었던 그 집에서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주거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쓰던 물건들과 함께 국가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것, 이보다 든든한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도 남은 배우자가 100% 동일한 연금을 받습니다. 많은 분이 남편이 죽으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끊기면 어쩌나 걱정하시는데 주택연금은 다릅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다면 마지막까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홀로 남겨질 배우자의 생계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인 집값이 오르면 손해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나중에 집값이 폭락해도 여러분이 받는 연금은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집값이 우리가 쓴 연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그때는 남은 금액을 국가가 계산해서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상속해 줍니다. 반대로 연금을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 쓰셨다면 국가가 자식들에게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에겐 이익이고 자식에겐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만약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어르신이라면 매달 약 150만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손주들에게 떳떳하게 용돈 주며 품위 있게 사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후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주택연금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장 큰 벽이 남아있죠? 바로 자식들의 반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거 나중에 저희 주셔야죠. 왜 나라에 넘기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식의 서운함을 단칼에 끊어내면서도 오히려 자식을 감동시키는 마법의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너희를 위해서라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얘야, 내가 이 연금을 받는 건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너희에게 간병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거란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는 게 너희 인생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듣고 반대할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독립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는 건 너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많은 자식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집이 통째로 날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다가 남은 집값은 법적으로 너희에게 상속되니까 걱정 마라. 이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잠시 맡겨두고 생활비를 쓰는 거란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세요. 셋째,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주도권을 잡으세요. 이 집은 평생 내가 일궈온 내 인생의 결과물이다. 내 노후를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 라고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 자식들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내 노후를 포기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오히려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만약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법적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효도 계약서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고 하죠.
많은 부모님께서 자식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정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경계선을 쳐주는 것이고, 혹시 모를 불효로부터 여러분의 생존권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효도 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3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부양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매달 생활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방문하거나 전화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적으세요. 막연하게 잘 모셔야 한다는 말은 나중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식이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부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망은 행위를 할 경우 이미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이효도 계약서가 있을 때만 자식에게 준 집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만 쓰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법적 효력을 확인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이 딴소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고 나서 뒷방 노인네 신세로 전락하는 것보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자식의 도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법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자녀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물려주실 집인데 지금 미리 증여해주시면 세금도 아끼고 좋지 않을까요?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주택연금과 증여,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인지 숫자로 딱 부러지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여세와 취득세라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순간 자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평범한 직장인인 자녀에게 이 돈은 엄청난 부담이죠. 결국 이 세금을 내주기 위해 부모님이 또 현금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둘째, 건강보험료의 습격입니다. 집이 자녀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자녀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올라갑니다. 반면 부모님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어떻습니까? 집 명의가 그대로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비용 상승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수익률입니다. 5억 원의 집을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70세 기준 평생 매달 약 150만 원을 받습니다. 20년을 사신다고 가정하면 총 3억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미리 증여했다면 부모님은 매달 150만 원을 자녀에게 타서 써야 합니다. 자녀가 20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3억 6천만 원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숫자로 계산해 봐도 주택연금은 내 집 가치를 온전히 내가 누리면서 자식에게 세금 부담도 주지 않는 가장 똑똑한 재테크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억 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을 주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식은 충분히 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좋으니 종이와 펜을 꺼내 다음 3가지를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기록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첫째, 나의 순수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파악하십시오. 많은 분이 나중에 집 팔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혹시 모를 이자, 수입까지 모두 더해보세요. 그리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단 50만 원이라도 부족하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현금 통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와의 경제적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선포하십시오. 자녀가 결혼할 때, 사업할 때, 손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기준을 정하세요. 내가 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돈만큼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이만큼은 남겨두기로 했다고요.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남기 위한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셋째, 오직 나만을 위한 독립 비상금을 만드십시오. 배우자나 자녀가 모르는 나만의 계좌가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갑자기 아플 때,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때, 혹은 손주들에게 큰맘 먹고 용돈 한번 주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든 내 명의의 통장에 얼마간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자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밤 조용히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함께 적어보세요. 막연했던 노후에 대한 공포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집 마련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시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삶을 즐기는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재산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소중한 삶 그 자체입니다. 주택연금이든 효도, 계약서든 이 모든 방법은 결국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의 인생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1순위에 두십시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도 다니며 내 이름 썩 자로 불리는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노후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드릴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